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가을 저녁. 지호는 우산을 들지 않고 개를 데리고 강변길을 걷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오늘도 직장에서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이 따가웠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난 그 노부인의 집 앞에서 멈춰 선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 지훈 씨.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 이 아이가 네가 아니면 안 돼.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며 흘러나왔고, 지훈의 가슴 속에 스며든 그 따스함은 그가 평생 잃어버린 가족의 온기를 깨우는 첫 번째 불꽃이었다. 지훈은 29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 숲속에서 홀로 사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비밀을 안고 살아가는 남자.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숨겨야 했다. 학교에서 친구들의 장난기 어린 질문에 그냥 나야 라고 웃으며 대답하던 그날부터 대학 시절, 처음으로 남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공포는 아직도 그의 밤을 괴롭혔다. 한국 사회에서 게이라는 낙인은 너무 무거웠다. 부모님께는 좋은 직장 잡아서 안정된 삶을 살라는 말만 듣고, 연락조차 뜸해진 지 오래였다. 직장에서는 동료들의 농담이 칼날처럼 스쳤다. 지훈이처럼 조용한 놈은 여자친구도 없겠네? 그럴 때마다 그는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피가 마르는 고통이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그의 삶은 회색빛으로 물들어갔다. 퇴근 후 지하철에서 창밖을 보며 이게 다야 라고 중얼거리는 날이 늘어났다. 그러던 어느 가을, 우연히 만난 그 노부인 김 할머니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할머니는 79의 고독한 노인이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유일한 아들마저 해외로 떠난 후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셨다. 유일한 동반자는 똘이라는 이름의 작은 푸들이었다. 할머니의 이웃이 지훈에게 연락을 해왔다. 할머니가 개 산책을 부탁할 데가 없대요. 당신이 동물 좋아 보이던데. 부탁 좀 해줄래요? 지훈은 망설였다. 돈도 별로 안 되고, 시간도 빡빡했지만, 그날 할머니의 문 앞에서 본 그 외로운 눈빛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첫 산책날. 똘이는 지훈의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다. 할머니는 문틈으로 조심히 다녀와요. 지훈 씨라고 속삭이듯 말했다. 그 목소리에 담긴 떨림이 지훈의 가슴을 울렸다. 산책 중. 강변 벤치에 앉아 또리를 쓰다듬으며 지훈은 생각했다. 나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필요할 수 있을까? 그날부터 그의 일상이 조금씩 변했다. 매일 저녁, 할머니의 집으로 가는 길이 기다려졌다. 할머니는 차를 타오시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젊은 시절의 사랑, 아들의 반항, 그리고 홀로 남은 세월의 쓸쓸함. 지호는 처음엔 듣기만 했지만 어느 날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 남자를 좋아해요. 할머니. 그래서 가족과 멀어졌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손을 잡아주셨다. 그게 뭐가 잘못이니? 사랑은 사랑이야. 내가 행복한 게 제일이야. 그 말은 지훈에게 처음으로 받은 포옹 같았다. 시간이 흘렀다.
겨울이 오고 눈이 서울거리를 뒤덮었다. 지훈의 삶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할머니와 또리가 있는 저녁이 유일한 안식처였다. 직장에서 상사의 괴롭힘이 심해졌을 때 할머니는 인생은 길어. 내가 강한 줄 알아라고 위로해 주셨다. 지호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봄이 되자 할머니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다리가 불편해지시고 또리를 데리고 나가기조차 버거워하셨다. 지호는 더 자주 방문했다. 할머니의 작은 부엌에서 함께 밥을 먹고 옛사진을 보며 웃었다. 할머니의 아들은 가끔 전화로 엄마, 돈 더 보낼게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오는 일은 없었다. 지호는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었다. 할머니, 제가 가족이에요. 그 말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여름의 더위가 기승을 부릴 무렵 지호는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이 마주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는 조금씩 용기를 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했다. 부모님께 편지를 썼다. 엄마, 아빠, 저는 게이예요. 용서해 주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날 밤 할머니에게 울며 털어놓았다. 할머니는 내 부모님도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너는 이미 충분히 강해라고 말씀하셨다. 그 여름 지호는 할머니와 함께 한강으로 피크닉을 갔다. 또리가 풀밭을 뛰노는 모습을 보며 그는 처음으로 내 삶이 나쁘지 않아라고 느꼈다. 가을이 다시 돌아왔다. 작년에 그 비가 내리는 날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지호는 매일 병실을 지켰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빌었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지훈아,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또리도 내 거야. 그 말씀에 지훈의 마음이 무너졌다.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장례식 날 비가 쏟아졌다. 검은 상복을 입은 지훈은 영정 앞에 서서 눈물을 삼켰다. 할머니의 아들이 돌아와 장례를 치렀지만 그의 눈에는 후회만이 가득했다. 엄마가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남겼지?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다. 김 할머니는 전 재산을 지훈 씨에게 상속합니다. 그는 내 진짜 아들이니까. 방안이 소란스러워졌다. 아들의 항의, 이웃들의 속삭임. 지호는 멍하니 서 있었다. 아파트, 저축금. 모든 것이 그의 것이 되었다. 그 순간 지훈의 세상이 뒤집혔다. 그는 달아나고 싶었다. 왜 나한테? 내가 뭘 한 게? 하지만 할머니의 유언장 속 편지를 읽으며 모든 게 이해됐다. 지훈아, 네가 내 삶에 빛을 줬어. 이제 내가 빛이 돼.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와줘. 지훈은 울었다. 그날 밤 또리를 안고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는 결심했다.
이 재산으로 LGBT 청소년 센터를 만들자. 자신의 고통을 공유하고 누군가에게 가족이 되어주자. 시간이 흘러 지우는 변했다. 31살의 봄. 그는 센터를 열었다. 처음 방문한 소년이 형. 나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었다. 지호는 할머니의 미소를 떠올리며 당연하지. 내가 비디야 라고 답했다. 부모님과의 화해도 이루어졌다. 편지 한 장이 모든 걸 녹였다. 아들아. 미안해. 이제 이해. 또리는 여전히 그의 곁을 지켰다. 비가 내리는 가을 저녁. 지호는 강변을 걸었다. 할머니의 빈자리는 아팠지만 그 자리에 채워진 사랑이 더 컸다. 삶은 계속되었고 그는 이제 누군가의 희망이었다. 비가 그친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습기를 머금고 있었다. 지호는 장례식장에서 나온 후 할머니의 아파트로 향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그를 맞이했다. 차 한 잔의 향기. 오래된 나무 가구의 온기. 또리가 발소리를 듣고 달려와 그의 다리를 핥았다. 또리야. 이제 우리 둘이야. 지호는 무릎을 꿇고 걔를 안았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었다. 할머니의 방으로 들어서니 침대 위에 놓인 작은 상자가 눈에 띄었다. 유언장과 함께 남겨진 편지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펼쳤다. 지훈아. 이 글을 읽을 때쯤 나는 내 곁을 떠나 있을 거야. 내가 처음 우리 집에 왔던 날을 기억하니? 또리가 내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던 그 순간. 나는 느꼈어. 이 아이가 너를 선택한 거야. 나도 그랬고. 네가 나한테 가족이 되어준 것처럼. 이제 내가 누군가의 가족이 되어줘. 이 재산은 내 거야. 하지만 돈이 아니야. 사랑이야. 네가 숨기던 그 마음. 이제 펼쳐봐. 세상이 널 받아줄 거야. 사랑해. 할머니. 지호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소리내 울었다. 밤새도록 그는 할머니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했다. 할머니. 왜 저한테요? 제가 게이라는 걸 알면서도.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속 절차를 밟았다. 아파트는 한강이 보이는 고급 주택이었고 저축금은 수억 원에 달했다. 할머니의 아들은 분노했다. 그 남자가 뭔데? 엄마가 미쳤어. 하지만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지호는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가 선택하신 거예요. 저도. 슬퍼요. 아들은 한숨을 쉬며 떠났다. 엄마가 행복했다면? 그걸로 됐어.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삶이 바뀌었다. 직장은 그만두기로 했다. 이제 그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그 자유는 무거웠다. 이 돈으로 뭐 할까? 그냥 사치스럽게 살까? 아니. 그건 할머니가 원치 않으실 거야.
그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LGBT 관련 단체, 청소년 상담소,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졌다. 어렸을 때의 자신처럼, 가족에게 버림받은 아이들, 나처럼 살지 않게 해야 해. 그날부터 지훈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발걸음은 작았다. 그는 온라인으로 LGBT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상속받은 재산으로 센터를 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반응은 뜨거웠다.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졌다. 진짜예요. 같이 해요. 나도 도울게요. 지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했다. 저는 게이예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댓글들은 따뜻했다. 당신처럼 용감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는 전문가를 찾아 상담했다. 센터 설립, 자금 관리, 프로그램 기획. 모든 게 낯설었지만 또리가 곁에 있으니 버틸 수 있었다. 겨울이 깊어지자 센터 준비가 본격화되었다. 지호는 할머니의 아파트를 개조하기 시작했다. 작은 방을 상담실로, 거실을 모임 공간으로. 이웃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곧 지훈의 진심을 알았다. 할머니가 그런 사람을 사랑했다니. 따뜻하네. 지호는 밤늦게까지 계획을 세웠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있었다. 사람들이 비웃을까? 센터가 망하면?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가 강한 줄 알아. 봄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센터 오픈식이 열렸다. 작은 규모였지만 지훈의 친구들, 커뮤니티 멤버들, 심지어 할머니의 이웃까지 모였다. 지훈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는 버림받은 아이들의 집이에요. 사랑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할머니, 감사해요. 박수가 터졌다. 첫 방문자는 13살 소년이었다. 형. 나. 학교에서 이상하다고 해요. 지호는 소년의 손을 잡았다. 여기선 이상한 게 없어. 내가 소중해. 그 순간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할머니를 느꼈다. 시간이 흘러 센터는 점점 커졌다. 지호는 강연을 다니고 기금을 모았다. 그의 삶은 바빴지만 충만했다. 여름. 그는 부모님을 다시 만났다. 편지 후 첫 만남이었다. 어머니는 다들아. 미안해. 우리가 몰랐어라고 울었다. 아버지는 어색하게 건강히 잘 지내? 라고 물었다. 지훈은 네. 이제 행복해요라고 답했다. 그날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또리는 여전히 그의 발밑을 지켰다. 가을. 센터에서 열린 모임에서 지훈은 새로운 사랑을 만났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남자. 민준. 당신 이야기 들으니? 나도 용기 나요.
그들의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지훈의 변화는 뚜렷했다. 예전에 그 조용하고 수줍은 남자는 사라지고 자신감 넘치는 리더가 되었다. 하지만 그 속엔 여전한 아픔이 있었다. 할머니의 빈자리, 때때로 찾아오는 외로움, 비가 내리는 밤. 그는 강변을 걸었다. 할머니, 센터가 잘 돼요. 또리도 건강해요. 바람이 속삭이듯 답했다. 삶은 계속되었고, 지호는 이제 빛이었다. 서울의 여름은 더웠다. 센터가 열린 지 석 달. 지훈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 또리를 산책시키고, 센터로 향하는 길이 이제 그의 루틴이었다. 방문자들이 늘어났다. 15살 소녀가 건마가 싫대요. 나를 기라고 울며 왔다. 지호는 차를 타주며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너는 잘못 없어라고 위로했다. 그는 전문 상담사를 초빙해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매주 토요일 이야기 나누기 모임이 열렸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털어놓고 서로를 안아주었다. 지호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찼다. 할머니, 이게 당신이 원한 거예요. 하지만 도전도 있었다. 언론에서 센터를 보도하자. 일부 댓글은 악의적이었다. 상속받아 이런 짓거리. 정신 나간 할머니네. 지호는 밤에 그 글들을 읽으며 울었다. 왜 아직도 이렇게? 민준이 위로해왔다. 그들은 센터 근처 카페에서 자주 만났다. 민준은 그래픽 디자이너로 센터 포스터를 디자인해 주었다. 지훈 씨, 당신은 용감해요. 나처럼 숨기던 사람한테 영웅이에요. 그 말에 지훈의 마음이 녹았다. 처음으로 누군가와 손을 잡고 강을 걸었다. 민준 씨, 나 사랑할 수 있을까? 민준은 미소 지었다. 이미 하고 있잖아. 가을 잎이 물들기 시작했다. 지호는 센터 확장을 꿈꿨다. 더 많은 공간, 더 많은 사람들. 기부가 모여들었고, 그는 감사 모임을 열었다. 할머니의 아들이 불쑥 나타났다. 형. 아니. 지훈 씨. 엄마 이야기 들었어요? 센터. 멋지네. 그는 미안한 표정이었다. 내가 엄마를 외롭게 했어. 당신이 대신. 지호는 할머니는 용서하셨어요. 나도 그래요라고 말했다. 그날 그들은 함께 술을 마시며 할머니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가 당신을 다들이라고 불렀대요. 지훈의 눈이 촉촉해졌다. 겨울이 다가오자. 센터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했다. 방문자들이 장식을 하고 선물을 만들었다. 지호는 트리를 세우며 생각했다. 작년엔 홀로였는데 지금은. 파티 당일 부모님이 왔다. 어머니는 다들아. 센터 봤어. 자랑스러워라고 안아주었다.
아버지는 또리를 쓰다듬으며 잘했어라고 중얼거렸다. 민주는 지훈의 손을 잡고 가족이네라고 속삭였다. 그 밤 눈이 내렸다. 지훈은 창밖을 보며 할머니에게 감사했다. 새해가 밝았다. 지훈은 30살이 되었다. 생일 파티에서 민준이 반지를 내밀었다. 함께할래. 지훈은 울며 응이라고 답했다. 센터는 이제 서울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사람들이 희망의 집기라고 불렀다. 지훈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비가 오는 봄날. 그는 새로운 방문자를 맞이했다. 자신처럼 아파하던 소년. 형. 고마워. 지훈은 둘이가 가족이야 라고 말했다. 삶의 순환. 사랑의 연속. 할머니의 유산은 영원했다. 봄꽃이 피는 서울거리에서 지훈의 센터는 활기찼다. 새로 입학한 대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포스터를 붙이고 온라인 캠페인을 벌였다. 사랑은 다양해요라는 슬로건이 SNS를 타고 퍼졌다. 지훈은 인터뷰를 받으며 떨렸다. 이 센터는 제 할머니의 선물이에요. 그녀가 가르쳐준 사랑이에요. 기사는 따뜻하게 나왔다. 외로운 상속자가 만든 희망의 공간. 하지만 그 뒤엔 여전한 시련이 있었다. 보수 단체의 시위가 센터 앞에서 열렸다. 이상한 짓거리 그만해. 플래카드가 흔들렸다. 지훈은 창가에서 지켜보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준이 달려와 안아주었다. 무서워. 지훈은 조금. 하지만 포기 못해. 그날 밤. 그들은 센터 지붕에서 별을 보았다. 민준 씨. 나 때문에 힘들지 않아. 민준은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들의 사랑은 조용히 깊어졌다. 데이트는 강변 산책. 카페에서의 대화. 지훈은 처음으로 사랑해라고 말했다. 민준의 입맞춤이 그의 상처를 치유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길거리에서 손을 잡자. 누군가의 비웃음이 들려왔다. 지훈은 아팠지만 민준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여름 휴가. 그들은 제주도로 여행 갔다. 푸른 바다 앞에서 지훈은 할머니 편지를 다시 읽었다. 네가 빛이 돼. 그는 민준에게 결혼하자라고 제안했다. 민준은 눈물을 흘리며 그래. 영원히. 돌아와 센터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친구들, 방문자들, 부모님까지. 어머니는 행복해라라고 축복했다. 하지만 기쁨 속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또리의 건강이 나빠졌다. 노령으로 다리가 저리기 시작했다. 지훈은 수의사를 데려와 치료했다. 또리야. 할머니처럼 오래 살아. 가을. 센터는 확장 공사를 시작했다. 새 건물의 상담실. 도서관. 심지어 쉼터까지. 기부가 쏟아졌다. 유명 연예인이 방문해 지지해요라고 사진을 찍었다. 지훈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강연 요청이 쇄도했다. 학교에서 본인 되기를 주제로 이야기했다. 청소년들이 고마워요. 형이라고 다가왔다. 그의 변화는 주변을 바꿨다. 직장 동료가 연락했다. 당신 덕분에 용기 냈어. 나도 커밍아웃했어. 지호는 함께라면 강해라고 답했다. 겨울 크리스마스. 센터는 불야성이었다. 트리 아래 선물 더미. 지훈과 민주는 손잡고 노래 불렀다. 하지만 그날 할머니의 아들이 다시 왔다. 지훈 씨. 엄마 묘에 가자. 그들은 함께 산소를 찾았다. 눈 덮인 무덤 앞에서 아들은 미안해. 엄마. 그리고 고마워. 지훈 씨. 눈물이 섞인 눈이 떨어졌다. 지호는 할머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돌아오는 길. 그는 결심했다. 센터를 전국으로 확장하자. 새. 지호는 31이 되었다. 생일에 민준이 우리 집 사자라고 말했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다. 또리를 데리고 이사하는 날. 비가 내렸다. 할머니. 축복해주세요. 지훈의 삶은 이제 완전했다. 사랑. 가족. 사명. 그는 강변을 걸으며 미소 지었다. 세상은 여전히 가혹했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했다. 서울의 봄은 부드러웠다. 센터 새 건물이 완공되었다. 오픈식에 수백 명이 모였다. 지호는 연단에 서서 이곳은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 박수가 터졌다. 새 방문자. 20살 청년이 여기 오길 잘했어요 라고 웃었다. 지훈의 일상은 바빴다. 아침 미팅. 오후 상담. 저녁 기획. 민주는 센터 디자이너로 합류했다. 그들의 집은 사랑으로 가득 찼다. 또리는 여전히 발밑을 지켰지만 이제는 천천히 걸었다. 하지만 도전은 계속되었다. 정부 지원 신청이 거부됐다. 이런 주제는 나는 이유. 지호는 항소했다.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모았다. 인권이에요. 기본권이에요. 시위도 다시 일어났다. 이번엔 더 세게. 센터 유리창에 돌이 날아왔다. 지호는 깨진 유리를 치우며 울었다. 왜 못 놔두는 거야? 민준이 안아주었다. 우리가 이길 거야. 그날 밤 커뮤니티가 모였다. 함께 싸워요. 온라인 청원이 10만 명을 넘었다. 언론이 달라졌다. 지지하세요 라는 기사. 여름. 지호는 해외 컨퍼런스에 초대됐다. 태국에서 LGBT 활동가들을 만났다. 한국은 아직 멀었어요 라고 털어놓았다. 그들은 당신이 변화해요 라고 격려했다. 돌아와 그는 책을 쓰기로 했다. 할머니의 유산 제목으로. 원고를 쓰며 눈물이 났다. 그 비 오는 날. 모든 게 시작됐어요.
출간 전. 부모님이 도왔다. 아버지가 내가 서문 써줄게라고 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사람들이 읽고 울었어요 라고 메일 보냈다. 가을 단풍 속. 지훈과 민주는 결혼 1주년을 맞았다. 제주에서 다시 여행. 바다 앞에서 영원이라고 맹세했다. 센터 쉼터에 첫 입주자가 왔다. 가출 청소년. 여기서 새로 시작할게요. 지호는 집이야 라고 말했다. 또리의 상태가 더 나빠졌다. 지호는 마지막 산책을 시켰다. 강변에서 또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고마워. 친구. 장례는 센터 정원에. 방문자들이 꽃을 가져왔다. 겨울. 눈보라가 휘몰아쳤다. 센터는 난방비로 고생했다. 지호는 모금을 시작했다. 추운 겨울. 따뜻한 마음. 기부가 쏟아졌다. 새해 전야. 파티에서 지호는 발표했다. 전국 지부 열어요. 환호가 터졌다. 그의 부모님은 이제 자주 왔다. 어머니가 손주. 아니. 동생들 데리고 놀아라고 웃었다. 지호는 전쟁가라고 속삭였다. 32 봄. 지호는 새로운 사랑을 느꼈다. 센터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공부해. 꿈을 펼쳐. 세상은 변하고 있었다. 법이 바뀌었다. 동성 결혼 논의가 시작됐다. 지훈의 목소리가 컸다. 사랑은 평등해요. 그는 강연장에서 할머니 덕분에 여기 있어요 라고 끝냈다. 박수 소리 속. 그는 미소 지었다. 삶의 여정. 끝없는 빛.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센터 지부가 부산에 열렸다. 지호는 개소식에 참석했다. 바다바람이 그의 피로를 씻었다. 여기서도 희망이 피어나요. 현지 활동가들이 서울에서 온 영웅기라고 불렀다. 돌아와 그는 피로를 느꼈다. 민준이 쉬어라고 말했다. 그들은 주말 여행을 갔다. 강원도 산속에서 텐트를 쳤다. 별 아래서 다이 가질까? 라고 물었다. 입양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처럼 사랑받는 아이. 가을. 책이 해외판을 냈다. 영어판 그랜마즈 레거시. 인터뷰가 쏟아졌다. 걔넨에서 커리언 게이 액티비스트로 나왔다. 지호는 개인 이야기예요. 모두의 이야기라고 했다. 센터 방문자가 폭주했다. 대기 목록이 생겼다. 그는 직원을 늘렸다.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공감이 제일 중요해요. 한 직원이 선생님 덕분에 제 삶이 바뀌었어요 라고 고백했다. 지호는 서로 도운 거야 라고 답했다. 겨울. 크리스마스의 특별 이벤트. 할머니 추모 콘서트. 가수들이 자원봉사로 불렀다. 사랑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지호는 무대 뒤에서 눈물 흘렸다. 할머니. 들려요. 새해. 정부 지원이 승인됐다.
인권 증진 사업 그로. 지호는 이겼어요 라고 팀에게 말했다. 포옹이 이어졌다. 민준과 입양 절차를 시작했다. 소년을 데려오자. 상담소에서 만난 아이. 18살 준호. 가족이 필요해요. 그들은 준호를 맞이했다. 봄. 준호가 집에 왔다. 어색했지만 곧 웃음이 피어났다. 아빠들. 고마워. 지호는 우리 아들이라고 불렀다. 센터는 이제 학교와 협력했다.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아이들이 게이라는 게 뭐예요? 라고 물었다. 지호는 사랑하는 방식이야 라고 설명했다. 반응은 좋았다. 여름. 전국 투어 강연. 대전. 광주. 인천. 변화는 우리 손에. 청중이 박수. 외쳤다. 가을 단풍 축제. 센터 부스에서 상담. 지호는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민준이 건강 챙겨라고 잔소리했다. 겨울. 준호의 첫 크리스마스. 선물 개봉하며 웃음바다. 새. 지호는 상을 받았다. 인권활동가상. 수상소감. 할머니의 사랑 덕분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자랑스러워라고 안아주었다. 30세. 지훈의 삶은 풍요로웠다. 가족. 사명. 사랑. 비 오는 날. 그는 강변을 걸었다. 모두 감사해. 세상은 더 나아지고 있었다. 서울의 여름은 후덥지근했다. 센터 네트워크가 전국 5곳으로 늘었다. 지호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았다. 화상 미팅이 매일이었다. 부산 지부. 잘 돼요. 피로가 쌓였다. 민준이 휴가 가자라고 설득했다. 그들은 유럽으로 날아갔다. 파리 에펠탑 아래서 10년 후에도 이렇게라고 약속했다. 준호는 집에 남아 아빠들. 사진 보내. 라고 메시지 보냈다. 돌아와 가을. 대형 캠페인. 러브 이즈 러브 행진. 수만 명이 거리로 나섰다. 지호는 맨 앞에서 플래카드 들었다. 평등을. 경찰의 보호 속. 목소리가 울렸다. 언론은 역사적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반대 시위도 있었다. 돌 던지는 소리. 욕설. 지훈의 어깨에 상처가 생겼다. 병원에서 민준이 강해라고 말했다. 집에 돌아와 준호가 나빠. 괜찮아. 라고 안아주었다. 그 따스함이 아팠다. 겨울. 법안 통과 소식. 동성 파트너십 등록. 지호는 첫걸음기라고 환호했다. 센터에서 축하 파티. 준호가 나도 언젠가. 라고 속삭였다. 지호는 내가 원하는 대로라고 답했다. 새. 준호 대학 입학. 아들. 자랑스러워. 가족 여행 갔다.
제주에서 바다 보며 웃었다. 봄. 지훈의 책 두 번째 판. 희망의 연속. 후기 많았다.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그는 독자 모임을 열었다. 눈물과 웃음 섞인 이야기. 여름. 국제 컨퍼런스. 뉴욕에서 한국의 변화 발표. 박수 받았다. 가을. 센터 5주년. 할머니 사진 걸고 추모. 여전히 함께해요. 겨울 눈속. 지호는 산책했다. 또리의 빈자리가 여전했지만 준호의 발소리가 채웠다. 새. 34. 더 나아가자. 그의 여정은 빛났다. 비가 내리는 가을. 지호는 강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센터가 10년을 맞이했다. 이제 전국 10곳. 수천 명의 삶을 바꿨다. 그는 회상했다. 그 비 오는 날. 할머니의 문 앞. 모든 시작. 민준과 준호가 다가왔다. 아빠. 뭐해? 지호는 생각 중이야 라고 웃었다. 집으로 가며 사랑해라고 말했다. 겨울. 법이 바뀌었다. 동성 결혼 합법화. 지훈과 민주는 결혼했다. 법원에서 서명하며 눈물. 영원히. 준호는 축하해. 아빠들. 가족 파티. 부모님. 친구들. 새. 지호는 은퇴를 생각했다. 후임 키워야 해. 젊은 활동가에게 넘겼다. 내 차례야. 봄. 그는 여행 다녔다. 아시아. 유럽. 세계가 변해? 여름. 책 세 번째. 사랑의 유산. 글로벌 베스트셀러. 가을. 할머니 묘소. 할머니. 센터가 커졌어요. 또리도 하늘에서 봐요. 꽃을 놓고 기도. 겨울. 지호는 강연 마지막. 여기서 끝나요? 하지만 시작은 계속돼요. 박수 속 퇴장. 집에서 민준. 준호와 불합. 행복해. 응. 35. 그의 삶은 완성됐다. 비 오는 날. 그는 걸었다. 고마워. 세상. 할머니의 미소가 보였다. 사랑은 영원했다. He loves walking here in the autumn. He certainly looks happy. What a lovely day for it.